23번 보면 지금 분모 분자를 3의 n제곱으로 나눠주기만 하면 이제 극한값이 나오는데 3분의 2의 n제곱이 될 거고, 여기는 플러스 1에 여기 이제 플러스 1이 있기 때문에 3을 하나를 이제 4쪽으로 옮겨서 곱해주면 12가 될 거고, 그리고 3의 n제곱 남는데 그 분모자 또한 3의 n제곱 나누기 때문에 여기가 약분이 될 거거든. 그래서 극한값이 이제 얘는 0으로 수렴하면서 이제 12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24번 무함수 미분법을 이용해서 얘를 미분을 해보면 3x 미분하면 3 될 거고, y 미분하면 그냥 y 프라임이라고만 써줄게. 그 다음에 코사인 xy 미분해보면 이제 겉미분했을 때 마이너스 사인 xy가 될 거고, 그 다음에 xy 이 속함수를 미분한 걸 곱해주면 곱의 미분법에 따라서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그대로 플러스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면 되고, 우변은 이제 상수니까 0이 되겠죠. 그래서 0,2를 넣어주기만 하면 이제 접선의 기울기 y 프라임 값을 구할 수가 있는데, 0,2를 집어넣어 보면 여기가 사인 0이 되면서 얘 자체가 이제 0이 된단 말이지. 그래서 지금 얘만 남아, 좌변은. 그래서 y 프라임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때 이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보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x절편은 이제 3분의 1이 될 겁니다. 그 다음 25번 지금 kup수가 이제 수렴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 일반항의 극한값이 이제 0이 될 거야. 근데 지금 보면은 여기 왼쪽에 있는 식에 n이 무한대로 갈 때 극한값이 이제 마이너스 3이란 말이지. 그때 요 오른쪽에 있는 식의 극한값은 a가 된단 말이지. 그래서 얘가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a가 3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때 이 일반항을 조금만 정리를 해보면 n분의 3-3n 플러스 얘도 n 플러스 3분의 3n 플러스 6인데 요거를 지금 분자를 분모로 한번 나눠 볼 거예요. 나눠 보면 지금 분자식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거든. 그냥 이거 나눠 버리면 되겠다. 얘는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나누고, 그래서 n분의 3 마이너스 3이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있는 애는 지금 분자를 분모로 나눠서 표현을 해보면 몫이 3이 나올 거고, 그때 나머지가 마이너스 3이 나올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표현을 한다라고 하면 얘 또한 3 마이너스 n 플러스 3분의 3이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3이 이렇게 소거되면서 결국에 일반항은 n분의 3 마이너스 n 플러스 3분의 3이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제 무한히 더해라 라는 건데, 그러면 이제 3을 묶어서 얘를 1부터 쭉 나열해 보면 1 마이너스 4분의 1, 그 다음에 2 넣어주면 2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 그 다음에 3 넣어주면 3분의 1 마이너스 6분의 1, 그 다음에 4 넣어주면 4분의 1 마이너스 7분의 1, 이런 식으로 쭉 갈 건데, 어차피 이제 무한대로 간다라고 하면 이 끝에는 0으로 수렴할 거라고. 그래서 앞쪽만 좀 보면 되는데, 지금 4분의 1부터 소거가 되거든요. 이렇게 5분의 1 소거될 거고, 6분의 1도 소거될 거고, 7분의 1도 소거될 겁니다. 그래서 남는 게 요거 3개밖에 없거든. 그걸 이제 3을 곱해준다는 거잖아. 그래서 3을 분배시켜보면 3 플러스 2분의 3에 플러스 1이 되면서 여기가 2분의 11이다. 이게 s라는 값이 되겠지. 그래서 s하고 a를 더하라고 했으니까 2분의 17이 될 겁니다. 26번 지금 fx의 역함수를 gx라고 했을 때 지금 g'a 값이 하나 나왔거든. 그래서 해석을 하기 위해서 내가 y는 x를 하나 그려놓고 fx를 하나 이런 대충 하나 그려놓고, 그거 역함수는 y는 x의 대칭이니까 gx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봅시다. 그럼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요 a에서의 기울기가 나온 거잖아. 그러면 a, 뭔진 모르겠는데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프라임 a라는 거지. 그걸 이게 8분의 1이다 라는 거지. 그래서 요거에 이제 y는 s 대칭인 점이 이제 여기 있을 텐데, 얘가 이제 별콤마 a야. 별콤마 a. 그래서 이때 접선의 기울기가 지금 몇이 돼야 되냐면, 얘들이 서로 역수 관계거든, 기울기가. 그래서 f 프라임 별이 8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럼 우리는 요거부터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분을 먼저 좀 합시다. f 프라임 x를 구해보면 3 곱하기 2의 3x 제곱 마이너스 6 곱하기 2의 2x 제곱 플러스 4 곱하기 2의 x 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얘가 8이 되는 그 x 값을 찾아야 돼. 근데 2의 x 제곱 값을 찾는다라고 하면 요거가 지금 t라고 한번 표현을 해봅시다. 그럼 3t 세제곱에 마이너스 6t 제곱에 플러스 4t는 8이다 라는 건데, 이때 t 값이 1 넣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차피 양수니까 t 값은 2 넣어볼까?
그러면 24 마이너스 24 플러스 8 되니까 딱 된다. 그래서 얘가 2일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때 x 값이 결국에 ln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 ln 됐지? 그래서 이 별이 ln입니다. ln이 얘도 ln이 이렇게. 그럼 결국엔 GA라고 하는 애는 ln이네. 그러면 f 프라임 ln이면은 요 8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얘가 지금 8입니다. 8. 그 다음에 이때 a 값을 구하라 했는데 뭐 ln2에서의 함수 값이지. 그래서 ln2를 그대로 넣어주면은 여기가 이제 8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4가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가 2가 될 거고. 그래서 그때 a 값은 8 마이너스 12 플러스 8이 되면서 4가 나올 거야. 그래서 4 더하기 8이니까 답은 12가 될 겁니다. 지금 27번 볼게요. 자, 한 변의 길이가 2인 선분 AB를 지름을 하는 반원이 있는데 세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PQ는 AB하고 평행한 선분이라는 걸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때 사각형의 넓이를 F 세타라고 했을 때 F 프라임 A 값을 구해라. 근데 그 A는 세타 값을 A라고 한대요. 언제 세타 값이냐면 AP 대 BP가 1대3. AP 대 BP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이제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여기가 1대3이다 라는 거야. 1대3. 그럼 결국에는 1대3 대 루트 10이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결국엔 B만 이용해도 사인 세타는 몇이라는 거? 루트 10분의 10분의 루트 10분의 3루트 10이겠구나.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가 루트 10분의 1이니까 10분의 루트 10. 그다음 뭐 탄젠트 세타는 뭐 3이라는 거 이렇게 그냥 대충 써놓고 문제를 한번 다시 풀어봅시다. 지금 요 사각형의 넓이를 표현을 하는 건데, 사각형의 넓이를 지금 이걸 어떻게 구할 거냐? 내가 이 중심을 딱 찍고요. 여기서 Q에다도 연결하고 P에다도 연결해서 이 생기는 삼각형 세 개의 넓이 합으로 구해볼 거야. 그럼 여기가 이제 세타지. 이등변이니까 여기가 다 1입니다. 1. 그 다음에 마찬가지 여기도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도 세타가 될 거야. 세타, 여기도 세타. 맞죠? 그래서 지금 요 각이 파이 마이너스 2세타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도 파이 마이너스 2세타. 그 다음에 요 사이각은 지금 파이에서 이 둘의 합을 뺀 거거든. 그래서 4세타 마이너스 파이가 될 거다. 4세타 마이너스 파이. 됐죠? 그럼 이제 F세타 구하는 건 이제 어려운 게 아니지. 그래서 왼쪽 삼각형부터 구해보면 2분의 곱하기 양변 길이 곱하고 그 사이가 사인 파이 마이너스 2세타. 근데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도 얘하고 넓이가 같기 때문에 이거 2배 해주고, 그 다음에 가운데 2분의 1에 양변 길이 곱하고 사인 4세타 마이너스 파이. 이렇게. 그래서 정리를 좀 해주면 여기가 파이 마이너스 2세타면 사인 2세타지, 그지? 그래서 왼쪽에 있는 값은 요 2도 약분이 될 거기 때문에 사인 2세타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요것도 파이 마이너스로 빼버리면 사인 마이너스 사인 파이 마이너스 4세타인데 얘가 지금 그냥 사인 4세타란 말이지. 여기가 사인 4세타.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보면 마이너스 2분의 1에 여기가 사인 4세타다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F'A인데 결국에는 이 A가 요 세타 값이 요게 A인 거야. 그래서 사인 A가 요거, 코사인 A가 요거, 탄젠트 A가 3, 뭐 이런 상태인 건데, 그래서 F'A를 구하라는 얘기는 그냥 미분해서 A를 대입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미분을 먼저 해보면 여기가 2 코사인 2세타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 얘도 마이너스 2 코사인 4세타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그러면 코사인 2세타는 코사인의 덧셈 정리에 의해서 코코사사다는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사인 제곱. 근데 사인 제곱을 또 바꿔주면 여기가 2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1이 될 거야. 그래서 얘가 지금 몇이 되냐면 지금 코사인 제곱 10분의 1이라서 10분의 1이 2분이니까 5분의 1 그럼 마이너스 5분의 4 이렇게 될 거야.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2 코사인 제곱 2세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야. 또 덧셈 정리를 이용하면. 근데 얘가 지금 마이너스 5분의 4의 제곱이랑 25분의 16이지. 25분의 16에 2배니까 32 빼기 1 해서 25분의 몇인 거지? 7인 거야. 그래서 결국에 이제 F'A가 뭐가 되냐? 2 곱하기 마이너스 5분의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곱하기 25분의 7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그대로 대입만 해주면 마이너스 5분의 8, 그 다음에 마이너스 25분의 14, 그러면 25로 통분을 해보면 25분의 마이너스 40에 마이너스 14니까
54가 되겠구나. 마이너스 54. 그래서 답이 3번이 될 겁니다. 지금 28번을 좀 볼게요. 이계도 함수가 존재하는 함수 fx가 있는데 그때 두 상수 a, b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대요. 그래서 가조건부터 보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식이 성립을 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 이게 항등식이라는 건데 지금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요거 이제 우변 넘길게요. 이렇게 ax 플러스 b 이렇게 표현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서 지금 왼쪽은 fx로만 이루어져 있고 오른쪽은 로그 함수하고 다음 함수의 차로 표현이 돼 있다. 근데 여기서 가만 봤을 때는 뭘 할 수 있는 게 없거든. 근거가 없어. 근거가. 그래서 나를 봐보면 지금 fx에서 f-1과 f3의 곱이 음수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사이값 정리에서 -1과 3 사이에 근이 있다라는 의미를 가질 거야. 그래서 f-알파가 0이라고 했을 때 그 알파는 -3하고 3 사이다라는 걸 얘기를 할 거고 마찬가지로 f'2가 양수다 라는 것 또한 뭐 어떠한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우선은 지금 근이 알파가 하나 있는 거니까 그대로 알파를 넣어보면 첫 번째 가식에다가 알파를 넣었을 때 좌변 0이 되겠지. f 알파가 0이니까. 그래서 0은 ln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플러스 2분의 5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알파 플러스 b다 라는 걸 표현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미분을 해볼 건데 내가 왜 미분을 하냐면 이게 지금 세제곱이 최저차항이니까 최저차가 3차니까 이걸 미분해도 fx가 여전히 곱해져 있단 말이에요. 이거 두 번 미분해도 fx가 여전히 있다고. 두 번 미분해도. 그러니까 지금 계속 미분해서 알파를 넣어봤자 좌변은 무조건 0이 나와. 이게 알파를 넣으면 무조건 0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을 해볼 거야. 그래서 형식상 한번 써보면 좌변을 x에 대해서 미분하면 5fx의 4제곱 곱하기 f'x 플러스 3fx의 제곱 곱하기 f'x는 우변도 이제 ln 미분하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분의 5분의 2x 플러스 1이 될 거고 여기 마이너스 a가 돼. 그래서 여기에다가도 알파를 넣으면 얘네들 때문에 좌변이 0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지금 얘를 보면 알파를 넣었을 때 값이니까 알파제곱 플러스 알파 플러스 2분의 5분의 2 알파 플러스 1 마이너스 a는 0이다 라는 게 또 나와. 세 번째 얘를 또 이제 미분을 할 겁니다. 좌변을. 근데 좌변을 미분하는 건 큰 의미가 없어. 미분을 한다라고 치고 왜 미분해도 이게 각각의 fx가 곱해져 있을 거거든요. 그럼 알파를 넣으면 어차피 0이 된단 말이야. 그럼 귀찮게 뭐 미분할 필요는 없지. 그래서 우변도 마찬가지로 얘도 미분을 해보면 분모의 제곱에 미분 그 다음에 분모 그대로 써주고 곱셈 미분법 마이너스 그대로 미분해주면은 2x 플러스 1의 제곱이 나옵니다. 이렇게 우변 마이너스 a는 0이 될 거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알파 넣었을 때 x에다 알파를 넣었을 때 여기가 0이 되거든. 그럼 누구도 0이 돼야 되냐? 얘도 0이 돼야 되는 거야 결국에는. 그래서 결국 x에다 알파를 넣어보면 얘가 2알파 제곱 플러스 2알파 플러스 5 마이너스 4알파 제곱 플러스 4알파 플러스 1 이렇게 되는데 걔가 0이 된다 라는 의미인 거고 그럼 마이너스 2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4는 0이 될 거고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누면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2가 되면서 그때 알파 값이 마이너스 2 또는 1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근이 지금 두 개 중에 하나로 추려졌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그때 이제 요거를 써먹어야 되는데 f'2가 양수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f'2가 양수다. 그러면 f'2는 지금 f'2를 설명할 수 있는 게 요거 왜 그러냐면 2를 넣으면 요쪽 4제곱이잖아. 여기도 제곱이잖아. 무조건 양수거든. 그러면 f'2도 양수라면 얘가 결국에 2 넣었을 때 양수가 나와야 된다라는 의미도 가집니다. 2 넣었을 때 양수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2를 그대로 집어넣어 보면 2를 집어넣어 보면 여기가 4 플러스 2 플러스 2분의 5 분의 2는 4니까 5 마이너스 a 걔가 양수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분모 분자에 2를 곱해서 좀 써보고 요걸 우변을 넘겨볼까요? 그렇게 표현을 하면 여기가 이 10이 17분의 10이 될 거고 a가 17분의 10보다는 작아야 된다라는 게 나옵니다. 됐죠? 그러면은
지금 알파 값이 마이너스 2냐 1이냐인데 이거를 여기다가 대입만 해줘도 A 값이 2개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럼 그 중에 이걸 만족하는 A 값만 파악해주면 끝이 나는 문제예요. 지금 보니까 그럼 그대로 넣어보면 되지 뭐. 그대로 넣어볼게요. 뭐부터 넣어볼까? 마이너스 2부터 넣어볼게. 마이너스. 그래서 알파가 마이너스 2라면 지금 가변은 A라고 할까요? 요걸 넘겨서 A는 마이너스 2를 넣어보니까 2 플러스 2분의 5분의 마이너스 3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분모 문자에 2를 곱해주면 9분의 마이너스 6 이렇게 되면서 마이너스 3분의 2가 나. 이건 된다. 17분의 10보다 작은 음수잖아.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경우는 알파가 1인 경우도 해볼까요? 알파가 1인 경우. 그러면 A는 1이라면 2 플러스 2분의 5분의 3이 되면서 분모 문제 2를 곱하면요 9분의 6이 됩니다. 9분의 1. 그럼 얘는 3분의 2잖아. 근데 얘 3분의 2는 17분의 10보다 지금 커. 그래서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근이 마이너스 2고 A 값이 마이너스 3분의 2구나 라는 것까지 파악이 됐고, 그럼 이제 B 값을 파악을 해야 되는 거 맞죠? B값, 그치? 그럼 여기다 대입하면 되죠. 여기다 대입을 할게요. 그러면 0은 알파 대신 마이너스 2 넣어보면 ln 마이너스 2니까 2 플러스 2분의 5 하면 2분의 9 되겠다. 그 다음에 A 알파가 3분의 4야. 3분의 4 플러스 B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 B는 ln 2분의 9 마이너스 3분의 4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래서 A도 구했고 B도 구했고, 그럼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뭐지? A 곱하기 2의 B제곱 옆에다 써볼까? 그러면 여기다가 써보면 A 곱하기 2의 B제곱, 그러면 A는 마이너스 3분의 2다라는 거. 그 다음에 요걸 이렇게 써볼까요? 2의 ln 2분의 9 곱하기 2의 마이너스 3분의 4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 그래서 지금 요거부터 해보면 얘는 지금 미분 공식을 이용하면 2분의 9가 나오거든. 그래서 마이너스 3이 나와. 앞에 거랑 곱해주면. 그래서 마이너스 3 곱하기 2의 마이너스 3분의 4제곱이 되면서 답이 이제 1번이 되는 거야. 9번 보면 지금 두 정수 알파 베타가 있는데 알파가 더 크대요. 그때 수열 AN이 있고, 그때 A1, A2, A3, A4의 곱이 4다. 다음 관계식을 만족하는데, 그래서 뭐 A1부터 구해봐야지. n이 1이기 때문에 지금 코사인 2분의 파이가 0이면서 얘만 남거든. 근데 사인 2분의 파이는 1이 되니까 A1은 알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A2일 때는 사인 파이가 이제 0이 되니까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나올 거고, A3는 3일 때 코사인 값 0 되고 사인 값이 마이너스 1이 되면서 마이너스 알파. 그 다음에 A가 4일 때는 n이 4일 때는 사인 2파이가 이제 0이 되고 코사인 2파이가 이제 1이 되니까 베타. 근데 5일 때는 다시 얘로 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모든 애들이 m-3의 애들이 다 알파, 그 다음에 A 4m-2 애들이 마이너스 베타가 되고 A 4m-3 애들이 마이너스 알파, A 4n이라는 애들이 다 베타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얘가 지금 뭐냐 마이너스 베타다라는 거, 그 다음에 얘가 알파다라는 것까지도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4개를 다 곱한 게 이제 4라 있기 때문에 다 곱하면 알파 제곱 베타 제곱 이렇게 나오잖아. 얘가 4대 됐지. 그러면 알파 베타가 2 아니면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알파가 더 큰 상태에서 2가 될 수 있는 게 1, 2 알파가 2고 베타가 1인 경우, 그 다음에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 이 경우도 됩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되는 경우는 2하고 마이너스 1이 있고요, 1하고 마이너스 2가 있어서 지금 될 수 있는 케이스가 총 4가지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알 수가 있겠지. 그 상태에서 지금 첫 번째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 BN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잘 보면 얘 곱셈 합을 한번 써볼까? 그럼 마이너스 베타는 앞으로 빼버리고 얘 1-R분의 B1이 되겠죠. 그냥 B라고 쓸게요. 첫 번째 항은 1-R분의 좋아. 그렇게 될 거고, 두 번째 식은 알파 빼주고, 얘는 이제 짝수 번째 항들의 이제 곱셈 합이라서 공비가 R제곱이 될 거고, 이렇게. 그 다음에 첫 번째 항이 공비를 곱한 두 번째 항이 돼서 BR이 될 겁니다. 걔가 지금 6이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얘하고 얘가 다 같을 때 지금 B1이 양수라고 하고, 그때 B1과 B3의 곱을 구해라 라는 거. 그래서 얘는 뭐 결국엔 뭐 B2의 제곱과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B2 하나만 구해도 되는 건데, 지금 보니까 케이스 4개를 다 해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케이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급수가 수렴하기 때문에 공비가 요렇게 마이너스 1과 1 사이다 라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첫 번째 항이 양수라고 나왔기 때문에 첫 번째 항 B가 양수라는 거 하나 해서 이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알파 베타를 찾아야 되는 거거든. 알파 베타를. 그래서 알파 베타를 한번 찾아봅시다. 그래서 첫 번째, 근데 조금 추릴 필요는 있겠다. 조금 추려볼게요. 뭐냐면 첫 번째 항이 양수라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양수야. 이거는 무조건 양수고, 지금 양수가 결과로 나왔기 때문에 이 베타는 무조건 누굴 수밖에 없냐면 음수일 수밖에 없거든. 베타가 음수. 그러니까 요 경우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그럼 저 세 가지 중에 하나인데 요거부터 할까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라고 하면 첫 번째 경우부터 한번 해볼게. 첫 번째 경우부터 해보면 1-r분의 b가 베타가 마이너스 2니까 얘가 3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1-r제곱분의 br이 알파가 마이너스니까 얘가 마이너스 6이 돼야 돼. 그럼 요렇게 몇이 곱해진 거냐면 1 플러스 r분의 r이 곱해진 건데 걔가 지금 마이너스 2다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2다. 그럼 정리를 해보면 r은 마이너스 2r 마이너스 2가 되니까 r 값이 마이너스 3분의 2가 나온다. 지금 수렴 조건 만족시키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그대로 집어넣어 보면 지금 뭐지 이게 3분의 5. 그럼 B가 5다라는 것까지도 알 수 있어요. 이거 충분히 가능하지. 문제가 되지 않네. 아마 이게 답일 겁니다. 두 번째 것도 한번 해볼게요. 얘도 마찬가지로 1-r분의 B는 지금 베타가 마이너스 1이라서 얘가 6이 돼야 되고, 1-r제곱분의 BR은 알파가 2이기 때문에 얘가 3이 돼야 돼. 그럼 똑같이 곱해준 걸 보면 1 플러스 r분의 r이 2분의 1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2r이 r 플러스 1이 되면서 r이 1 나와. 수렴 조건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우도 한번 해보면 1-r분의 b가 베타가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3이 나오고, 그 다음에 1-r제곱분의 br이 지금 알파가 1이기 때문에 6이 나와서 얘도 1 플러스 r분의 r이 2가 나옵니다. 그래서 r은 2r 플러스 2가 되면서 r이 마이너스 1이 나와. 얘도 안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b하고 r을 파악을 했고, 그럼 결국엔 우린 두 번째 항 br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10이겠죠? 그거의 제곱을 물어본 거기 때문에 9분의 100이 되면서 분모 분자를 더하면 109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30번 문제를 보면 지금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 함수 fx가 있는데, 지금 gx는 이제 절대값 함수야. 근데 어떤 함수의 절대값 함수냐면 요 안에 있는 y는 f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제곱분의 2라는 요 함수에 대한 절대값 함수가 이제 gx인데, 지금 이 합성함수에서 요 속함수를 좀 봐보면 이 속함수가 내가 저 함수를 이제 미분을 해볼게요. 미분을 하면 몫의 미분법에 의해서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2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그럼 지금 기본적으로 얘는 양수만 나오거든. 그 얘기는 이제 증가하는 함수다. 그래서 얘가 그러면은 계속 증가할 텐데, 그러면 x가 이제 무한대로 갈 때는 이제 극한값이 몇이 나오냐면 얘가 0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2에 가까워지고,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은 얘가 무한대로 발산할 거기 때문에 0으로 수렴하면서 이 속함수가 이런 느낌으로 그려질 거거든요. 이렇게요. 모르겠어요. 정확하게는 대충 할게. 그냥 여기가 2일 거고 여기가 x축 0이 될 거야. 대충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0부터 2까지 그냥 쭉 올라가는 거야 그냥. 그래서 요 안에 있는 속함수가 결국에는 0보단 크고 2보단 작기 때문에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fx를 0하고 2 사이에서만 관찰하면 되는 거야. fx를 0하고 2 사이에서만. 그래서 0하고 2 사이에서의 fx를 관찰하고 그거의 절대값 이제 gx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값 조건을 좀 봐보면 gx는 x는 0에서 극소고 x는 0에서 극소래. gx가 근데 x에다 0 대입하면 여기가 1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fx 입장에서는 x는
1에서 보는 거거든. 그러니까 gx가 0에서 극소다? 그러면은 fx는 1에서 뭔가 극소 아니면 극대 아니면은 어떤 뾰족점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왜? 뾰족점이 나온다라고 하면 절대값 함수가 뾰족점이 나온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x축이 이렇게 있고 fx가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절대값을 취했을 때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서 이런 점도 극소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미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뾰족점의 케이스는 무시를 해줘야 된다는 거야. 무시를 해줘야 된다. 그러면 이제 절대값 함수가 극소가 나올 수 있는 케이스는 fx 자체적으로 극값인 점인 거예요. 이게 fx에 내에서 지금 극값이 나오는 점이다. 그러니까 0에서 극소다. gx 입장에선 그럼 fx 입장에서는 1에서 뭔가 극값이 나온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 그때 g0이 양수다라는 거는 지금 절대값 함수기 때문에 0보단 크거나 같거든 무조건. 그러니까 0이 아니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것 같아. 0이 아니다. 그럼 0이 아니다라는 게 이제 무슨 말이냐? f1이 0이 아니다. 뭐 그런 의미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g에 대해서 조건이 나왔지만 f 입장에서 조건을 해석을 해주면 조금 더 쉽다. 요게. 그러면은 1에서 그 값이 나오고 fx가 그 다음에 지금 그게 1에서는 함수값이 0이 되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 0하고 2 사이에서만 관찰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0하고 2 사이에서 미분이 가능하려면 기본적으로 0하고 2 사이에서는 x축과 만나는 점이 있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3차 함수를 두 개를 좀 그려볼 거야. 케이스가 두 개가 나올 거거든. 이렇게 두 개를 그렸을 때 지금 그 값이 될 수 있는 게 여기가 1,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가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0하고 2 사이에서 지금 x축과 만나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1에서 지금 절대값을 취했을 때 극소니까 지금 첫 번째 케이스는 여기가 극대거든. 그러면은 극대가 극소가 되려면 절대값을 취했을 때 극소가 되려면 x축보다 아래쪽에 있어야 돼. 이렇게 그래야 절대값을 취하면서 극소로 이렇게 바뀌는 거거든. 그치? 그래서 지금 0하고 2 사이에서는 무조건 x축과의 교점이 있으면 안 되니까 2는 요 x절편보다 왼쪽에 있어야 돼. 0하고 2가 다. 그럼 뭐 0은 무조건 이런 데 있을 거고 2는 뭐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는 거야. 그건 알 수가 없지. 우선 첫 번째 케이스는 그렇고, 두 번째 케이스는 지금 보면 1에서 f에서 이 자체가 극소를 나오거든. 극소가. 그럼 만약에 x축이 이런 식으로 위에 있다라고 하면 절대값 취했을 때 이 극소가 극대가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x축이 이런 식으로 있어야 되는, 이런 식으로. x축이. 그러면 지금 2는 이쪽에 있는 게 확실해졌고 0은 뭐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는 거야. 여기만 안 벗어나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케이스들이 나온다. 됐죠? 그때 이제 나 조건을 보니까 G' ln3이 음수다. 그러면 G'을 이제 0하고 2 사이에서만 볼 겁니다. fx를. 그럼 지금 gx를 잘 보면 이때 0하고 2 사이에서는 첫 번째 케이스에서는 G 안에 있는 fx가 음수야 무조건 0하고 2 사이에서. 그래서 결국엔 이 첫 번째 케이스에서는 gx가 안쪽에 있는 애가 다 음수값만 나올 거거든. 함수값이. 그래서 마이너스 f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 제곱분의 2가 될 거고, 오른쪽은 0하고 2 사이에서는 지금 fx가 다 양수니까 두 번째 케이스에서는 그냥 양수값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f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제곱분의 2다. 이렇게요. 됐죠? 그 상태에서 미분을 해보지. 그럼 요거 미분해보면 g'x는 마이너스 f' 건미분 해주고, 그 다음에 속미분한 거 아까 위에서 썼거든요. 바로 써볼게.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 제곱분의 지금 아까 뭐였더라? 2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 제곱 이렇게 된다. 그 오른쪽에도 마찬가지지. g'x는 여기 왼쪽에 1번 케이스에 그냥 마이너스 1만 곱하면 되겠다. 그래서 f'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 제곱분의 2에 건미분 했고, 그 다음에 속미분한 거 이렇게 옆에다 곱해주면 되지. 2분의 2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이다. 여기까지요. 그럼 그 상태에서 지금 G' ln3이 음수다 나와 있거든 문제에. 그럼 그대로 넣어보면 마이너스 f' ln3 넣으면 여기가 3분의 1 되거든. 그럼 3분의 4분의 2니까 4분의 6 2분의 3 이렇게 나오겠다. 2분의 3. 그 다음에 곱하기 뭔진 모르겠으나 그냥 양수 나와 되지. 얘가 음수 돼야 된다는 거지. 그럼 결국엔 f' 2분의 3이 뭐 돼야 되냐면
양수 돼야 돼, 양수. 그럼 2분의 3이 양수 기울기가 충분히 가능하겠죠. 요 극소를 가지는 x값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되지, 2분의 3. 그러면 2도 뭐 요 정도 잡으면 되지. 이렇게. 이건 가능하지. 그럼 얘도 똑같이 두 번째 케이스도 해볼까요? g 프라임 ln3 이러면은 얘가 똑같이 f 프라임 2분의 3 곱하기 뭔가 양수가 이렇게 곱해질 텐데, 얘가 음수이려면 f 프라임 2분의 3이 음수가 나와야 돼 지금. 근데 f 프라임 2분의 3이 여기는 무조건 증가 구간이니까 1보다 클 때는 얘는 음수가 나올 수가 없어. 나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첫 번째 케이스밖에 되질 못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첫 번째 케이스밖에 되지 못한다. 그러면 이제 그래프 형태는 어느 정도 잡았고, 여기 이제 조건이 있단 말이야. 요거를 이제 풀어봐야 될 거야. 요거를 이제 풀어볼게요. 지금 절대값 g 프라임 마이너스 ln3이거든. 그럼 g 프라임 마이너스 ln3이면 여기다 마이너스 ln3 넣으면 되잖아. 그대로 넣을게요. 그러면 f 마이너스 ln3 넣으면은 이 값이 지금 3이 나오거든. 2분의 1 되겠다. 2분의 1 곱하기 지금 얘네들이 다 3이야. 이게 3이야 이게. 그래서 4의 제곱 16분의 지금 3이 6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절대값. 걔는 8분의 3 곱하기 g 마이너스 ln3인데 g 마이너스 ln3이 여기다 ln3 넣으면 되잖아. 마이너스 ln3. 그래서 마이너스 f 몇이 되냐면 2분의 1이 될 겁니다. 이렇게 됐지. 그러면 지금 f 프라임 2분의 1을 잘 보면 2분의 1은 2분의 1이 여기 있단 말이야. 지금 2분의 1. 그러니까 f 프라임 2분의 1이 양수의 양수. 그래서 얘는 지금 8분의 3 f 프라임 2분의 1로 절대값이 벗겨질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8분의 3 f 2분의 1 이렇게 나올 거야. 됐지. 그러면 결국엔 뭘 뜻하냐? f 2분의 1과 f 프라임 2분의 1의 합이 0입니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됐죠? 그래서 요거 가지고 fx 식을 내가 지금 좀 잡아볼 거야. fx는 최고차원 계수가 1이라 했으니까 이렇게 잡아봅시다. x-2분의 1의 세제곱 플러스 2차원 모르지. x-2분의 1의 제곱 플러스 1차원도 모르지. x-2분의 1 이렇게 쓸 건데, 이때 b가 뭐냐면 f 프라임 2분의 1이에요. 이 b가. 근데 f 2분의 1과 더해서 0이 된다라는 건 f 2분의 1이 이때 상수항이거든. 뒤에 붙는. 그래서 여기를 마이너스 b로 이렇게 잡아주면, 그래서 식을 이렇게만 잡아줘도 지금 이 조건을 만족하게 되거든. 그럼 미정계수 두 개로 식을 잡았단 말이야. 그럼 그때 이제 조건들이 있을 거란 말이지. 조건들이 뭐가 있냐면 지금 극대인 점. 그러니까 2일 때랑 2분의 3일 때랑 지금 다 음수가 나와야 돼. 다 음수가. 요렇게. 다 음수가 나와야 되는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두 음수고, 그 다음에 이제 f'x를 보면, f'x를 여기다 한번 그려볼까? 여기가 0이 되고, 여기도 0이 되는 애잖아. 그러니까 아래로 볼록으로 요렇게 그려질 거 아니에요. f'x가, f'x가 요렇게 그려질 거라. 요렇게. 그럼 그때 2분의 3이 여기 있어야 돼 지금. 그러니까 f 프라임 2분의 3이 0보단 커야 돼. 그래서 조건 써야 될 게 여기 써져 있구나. f 프라임 2분의 3 양수여야 되고, 그 다음에 f2가 음수여야 된다. 뭐 0이어도 상관은 없거든. 여기가 2여도 상관이 없어. 왜냐면 2보다 작을 때만 보는 거기 때문에. 됐지? 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줘야 된다라는 거. 됐죠? 그리고 나서는 또 하나가 뭐가 또 있을 것 같은데, 잠깐만요. 그걸 안 썼구나. f 프라임 1이 0이다라는 f 프라임 1이 0이다라는 주어진 것들을 다 쓰면은 충분히 구할 수 있어. 왜? f 프라임 1이 0이다라는 걸 통해서 a, b 관계식을 얻어낼 수 있거든요. 관계를. 그리고 나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뭐 A든 B든 뭐 범위를 구할 수가 있을 거야. 당연하겠지.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게 G0의 최소값이거든. G0의 최소값. 근데 G0이라고 하는 거 여기다가 그대로 집어넣어 보면 마이너스 F1이야. 그러니까 F1의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 F1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면 F1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최대를 구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F1의 최대값을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구해봐야 되겠고,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F1의 최대값. 그래서 그것만 지금부터 연산하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듭니다. 우선은 F'1부터 한번 넣어볼까요? F'X식을 써보면은 3 곱하기 X-2분의 1의 제곱에 플러스 2a 곱하기 x-2분의 1에 플러스 b인데 거기다 이제 1을 넣어주면 F'Il은 지금 2분의 4분의 3 플러스 a 플러스 b 이렇게 나올 거야. 걔가 0이라는 거. 그래서 내가 b를 좀 바꿀게요. b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분의 3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됐죠? 그 다음에 도함수 구한 김에 F' 2분의 3도 해볼까요? 2분의 3 넣어보면 3 플러스 2a 플러스 b인데 걔가 양수여야 돼. 그래서 b 대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분의 3을 넣어보면 여기가 a 플러스 4분의 4, 3, 10이니까 9 되겠다. 이렇게 되면서 a가 지금 4분의 9보다는 커야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F1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라서 좀 더 가야 되겠구나. 이번에는 F2 이걸 구해볼까요? F2는 굉장히 힘드네. 여기다 2 넣을게. 그러면 2분의 3 나오니까 2분의 3의 세제곱이 8분의 27. 그 다음에 플러스 2분의 3이 4분의 9지. 4분의 9a. 그 다음에 플러스 2분의 3b에다가 b 빼니까 2분의 1b 되겠다. 걔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8을 좀 곱할게요. 여기다가 8을. 그럼 27 플러스 18a 4b 이렇게 됩니다. 근데 4b 대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분의 3을 좀 넣어줄게요.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그럼 14a가 나올 거고 마이너스 3 나오니까 24 여기까지. 그러면 a의 범위가 마이너스 7분의 12보다 작거나 같다 나. 그러면 A는 지금 마이너스 4분의 9보단 크고 지금 마이너스 7분의 12보단 작거나 같아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F1을 얻어내야 된다고. F1의 최대값. F1의 최대값. 그래서 F1을 여기다가 좀 써보면 여기가 8분의 1, 그 다음에 4분의 a, 그 다음에 2분의 b에서 b 빼니까 마이너스 2분의 b가 되겠다. 근데 b 대신 또 누굴 넣어야 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분의 3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F1은 지금 보니까 4분의 3a에다가 플러스 8분의 3 더하기 8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 나와. 이렇게. 그래서 얘가 가장 크려면 A가 가장 커야 되겠죠. 그래서 요때가 F1의 최대값일 거고, 그러면은 F1의 최대값은 결국에 4분의 3 곱하기 마이너스 7분의 12 더하기 2분의 1이 된다.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7분의 9 플러스 2분의 1이 될 거고, 계산 너무 힘들다. 이거 14로 통분하면 마이너스 18 플러스 7이 되면서 마이너스 14분의 몇이야 이게 11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결국엔 G0의 최소가 14분의 11임을 알 수가 있고, 그때 뭘 구하는 거지? 더하는 거야, 분모 분자를. 그래서 요거 분모 분자 더해주면 답이 25가 될 겁니다.